한겨레 커뮤니티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남 탓하면 자신이 불행해진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반성이 없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합리화하고 탓을 남에게만 돌린다. 예. 개인뿐만 아니고 정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그 개인으로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조현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그 달달한 걸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집안이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질렀잖아요. 화가 나서. 그랬는데 너 때문이야 이러면서 막 미친 새끼라고 막 고함 지르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게 남 탓을 하는 조현아가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요? 반성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어떤 그런 그 좋은 사람이 되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되기가 힘든 게 아니고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20대 지지율 떨어지는 것을 민주당이 뭔가 정책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 정부 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10년 동안에 애들이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급격히 떨어지는 쪽은 남성들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교육 받았잖아요. 근데 남성들 쪽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남성들 교육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남성에 대한 정책을 잘못 썼구나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같이 박주민도 그렇고 유시민도 그렇고 홍영표도 그렇고 홍영표는 아니네. 이표도 그렇고 전부 다 탓을 엉뚱한 데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영표가 나서가지고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과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이제 분노가 더욱더 이제 커지게끔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말이 많으니까 이제 박지원이 어디 가서 인터뷰하다가 그 질문을 또 받은 겁니다. 20대 지지율이 민주당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지원이 한마디 일가를 했어요. 집권 3년 차인데 아직도 다른 정부 탓을 하느냐 이러면서 아주 한심하다는 어떤 그런 투의 말을 했죠. 그것은 아주 상식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여성가족부, 페미 이런 쪽에 눈치를 너무나 많이 보는 건 아닌가. 그래서 탓을 돌릴 데가 없으니까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들이 분명히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엉뚱한데 화살을 갖다 돌린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여성가족부에게 자그마치 지금 1억이라는 1억이 아니에요. 1조라는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도대체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쓰라고 준 건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파워를 실어준 건가요? 이것이 앞으로 계속된다면은 재앙이 될 것이다. 20대 남자들은 30대, 40대가 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나라의 허리가 될 미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본질을 꿰뚫어 볼 생각은 안 하고 꿰뚫어 볼 능력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은 이것은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아주 슬픈 소식이 있어요. 또 하나 이게 뭐냐면은 남녀 4인이 그러니까는 남녀 두 명이 있잖아요.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는 4명이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집단 자살을. 그리고 또 여수에서 일가족이 자살을 했어요. 일가족이. 이게 언제 주로 많이 일어났냐면은 박근혜 때 진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때 너무나 공포스러웠거든요. 정치가 잘못돼서 사람들이 미래가 암울해서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무시무시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다시 또 공포의 어떤 자살 행렬이 시작되려나?
왜 이러나 470조가 풀렸는데 왜 국민들은 삶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자살을 하고 이러나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이면이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살 행렬이 일어난다는 것은 돈에 대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면은 사람들은 이런 우울에 빠져가지고 집단 자살 같은 거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소비 양극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는 한때는 20대 8 파레토의 법칙 안에 있었는데 5대 95 지금은 완전 초양극화라 해가지고 지금 끔찍하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집단 폭행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살 행렬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정치가, 행정이 끼어들어가지고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정책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고 다 그냥 걷어들여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잘 못하게 되면은 이런 나라의 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박람회가 시작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문가들하고 쭉 이렇게 나와서 이제 지자체장들 나와서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참석을 해서 이런 그 기본소득 정책, 우리나라의 이 초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박람회를 통해서 한다. 이게 이제 오늘 기사에 났더라고요. 굉장히 환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끔찍한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양극화를 해결을 하려면은 지금 현재의 박근혜 이명박 이후에 지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이걸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저런 시험 해봤지만은 결국은 뭐 자동차세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소주를 먹으면은 커피를 한 잔 마시면은 전부 다 세금이 나가잖아요. 그거는 인두세라 해가지고 개인당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많은 부동산을 우리나라의 5%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5%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찌꼬리만큼밖에 안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땅을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말이 되나요? 5%가? 그러면서도 세금은 찌꼬리. 그러면서 먹는 거, 마시는 거에 대한 세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똑같고, 이러니까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땅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이 워낙에 다 집중되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땅이, 그 자금이 그 한쪽에 쏠리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그 이득이 또 세금은 찌꼬리밖에 안 되니까 자기들은 내는 거 없이 끝없이 부를 축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비 양극화가 심해진 것 아닌가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기본소득을 통해서 국민 전체에게 이 자금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선진국들처럼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5%만 세금을 국토에 대한 보유세를 내도 우리나라의 95%가 연 30만 원의 그 기본소득을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엉망진창 초양극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골고루 돌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국토 보유세, 그걸 가지고 기본소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지금 현재 사람들의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그래도 지자체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박람회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으니까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참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좋은 소식은 또 정부에서 이제 분양 원가를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분양 원가 공개가 민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제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원가 공개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원가가 진짜 100원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이 100만 원을 갖다 붙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뭐 공개가 안 됐고 완전 비공개였으니까. 그것을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12가지가 오픈돼 있었어요. 12가지에 대해서 분양 원가가. 근데 지금은 그것을 62개로 12개를 62개로 원가 공개를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사람들이 부동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옥 아닙니까? 부동산 지옥. 이것도 해결될 거라고 봐지는 거죠. 예. 왜 그 사람들이 부동산을 아주 원가 공개 자체를 틀어박았을까요? 박근혜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예. 완전히 국민을 위한, 주권을 위한 정책은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태극기 부대들이 저렇게 완전히 엉뚱한 데 세뇌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시 지옥 속으로 보내달라고 저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태극기 모욕 부대들이. 정말 끔찍한 집단 아닌가요? 아유, 세상에. 어쨌든 그래도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더 절망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예. 이런 소식을 박근혜 이후에 또 듣게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착잡한지. 예. 그래도 좋은 소식이 하나씩 둘씩 들리고 있으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바이.